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몇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라지만은 연립주택과 같은 물건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타경 103-1725 물건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물건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라지만은 연립주택과 같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17.7평, 건물 실면적이 46.1평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이 12억 4천만 원에서 금차 법사가는 80%인 9억 9천2백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중 한 사람인 전양현 씨는 말소 기준 권리인 2017년 10월 20일 금강대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임차인 전양현 씨는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19년 7월 3일보다 앞선 2019년 6월 11일 배당 요구를 하였으므로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임차인은 전입만 되어 있는 조찬호입니다. 이 임차인은 2010년 7월 22일 전입은 되어 있지만 임차 보증금 내력이나 배당 요구 내력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임차인들을 폭탄이라고 말하며 경매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현재 이 물건에는 배당 요구를 한 전입자만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매 사이트는 면책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니까 잘못되더라도 그건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법원 경매 기록을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기록 후 현황 조사서를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기록 후 현황 보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출장 복명서와 같습니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법원에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현장을 확인하게 하고 현황조사서, 즉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황 보고서가 잘못되어 입찰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경락 불허가 신청 등 여러 가지 피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나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세입자는 없고 현재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성남 2018 타경 2587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최초 법사 가격이 28억 원에서 현재 24%인 6억 7,228만 원까지 하락한 물건입니다. 왜 이런 물건이 이렇게까지 유찰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재매각 물건이라 보증금이 금차 법사 가격의 20%인 1억 3,445만 6천 원입니다. 자, 이 물건은 2018년 11월 19일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으나 대금을 미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보증금 10%, 즉 1억 9,600만 원은 몰치되어 배당 자원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4일 입찰에서 13명이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나 다행히도 매각 불허가 되어 보증금은 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7월 22일 경매기일에 낙찰을 받았으나 대금을 미납하여 보증금이 몰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잔금을 내지 않고 보증금을 포기를 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몇만 원만 손해를 봐도 난리가 나는데 이분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법원에 헌납하고도 말을 하지 못할까요? 물론 이 입찰 보증금은 헌납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 자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인 2016년 10월 31일의 하나에셋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자 유오경과 임차권자 유오경이 있습니다. 물론 유오경 씨는 전세권자 겸 임차권자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입찰했다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입찰에 응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내용을 알고 응찰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오경 씨는 선순위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입니다. 자, 법원 경매 기록을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전세권자 유오경 씨는 2018년 4월 23일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같은 날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입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소액 임차인도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임대차 보증금은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필자는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을 출판했다고 했습니다. 이 책자는 1963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경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책자입니다. 이 물건과 같은 사례를 필자는 358페이지에 서술해 놓았습니다. 자, 대법원 2010년 6월 24일 선고 2009-40790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 물건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의하여만 소멸이 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 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금 전세권자가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듯 대법원 판례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경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바로미터의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임차권자 겸 전세권자의 15억 원을 인수하고 입찰해야 하니까 그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경매의 기본 용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경매 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필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마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